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곳에선 계약 해지 법적 소송과 함께 중도금과 잔금, 무더기 연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기의 생활형 숙박시설,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0년 6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청약 경쟁률 최고 266대 1, 284세대가 완판됐습니다. 분양가는 최고 23억 9천만 원.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입주 날짜가 2달 지났지만 약 100세대 정도가 중도금 대출 571억 원을 못 갚았고 잔금도 미납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 금융 쪽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네. 죽을 지경이죠. 재산이 다 날라가니까 사업 걸리고 하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용도에 맞게 2021년부터 정부가 주거 목적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금융권도 이에 따라 최근 생숙 담보대출을 위험 상품으로 간주해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 부동산 물건을 아무 데서도 대출 담보로 잡아주질 않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결국 시공사가 중도금을 대신 갚는 일까지 생겼지만 시공사도 조만간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회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분양받은 일부는 아예 입주를 거부하면서 사기 분양이었다며 분양계약 무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난 2020년 부동산 화랑기에 아파트 대체 투자로 큰 인기를 얻은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가능할 걸로 기대하며 투자금이 대거 몰렸지만 실제 용도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로 바꾸려 해도 수분양자 전원 동의와 주차 대수, 복도거리 등 지켜야 할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금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분양권도 나오지만 거래는 되질 않습니다. 매가가 클수록 지금 거래는 안 돼요. 세금 포기에 상가 개념이니까 부가세 환급해주고 그런데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지난 5월 말 기준 부산의 생숙은 7,558세대, 시공 중인 생숙은 11,703세대나 됩니다. 한 생숙은 대형 평형을 무려 40억 원에 분양했고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년 상반기쯤 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수매를 조금 덜 보고 팔 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이 이거를 내가 잔금을 못 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전혀 없으세요. 이행강제금도 또 다른 폭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택 유형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국은 강제이행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기대감에 분양과 계약은 이뤄졌지만 소송과 분쟁, 잔금 미납, 이행강제금 부과 등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뚜렷한 해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슈 분석 박준호입니다.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생활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적어 도심 한가운데 목 좋은 상업지구는 물론 전망 좋은 해변가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거 목적으로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중심가의 31층 건물이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피스텔처럼 생겼지만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데 취사시설이 있어 장기간 투숙해 집처럼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할 수는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270여 세대를 분양하는 대행사의 말은 다릅니다. 실제 주거용 때는 사실 완성져 있고 문제 되실 것도 없고 장신으로 가능하세요. 또 다른 생활 숙박시설 관계자는 홈수까지 알려주며 구입을 재촉합니다. 전입을 안 하시면 또 좋아요. 생활 숙박은 수익률이 35에서 42%예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숙박하고 싶을 때는 내 집처럼 가서 묵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호텔처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까지 가능하다 보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기간에도 전국적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도 소방시설 규제도 훨씬 적고 상업지구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들은 주거까지 가능한 것으로 홍보했고 수억 원을 주고 계약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실거주가 안 된 상품을 왜 거주가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결국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망 좋은 여수 해변의 우뚝솥은 29층짜리 생활 숙박시설. 2년 전부터 340여 세대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 세대당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2년 전 입주 당시 여수시는 공무원까지 보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숙박시설에 살면 불법인데도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도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학교까지 배정했습니다. 나몰라라 방치만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책임을 넘기겠다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국토부가 전입허가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세워질 때부터 토지 용도도 소방 규정도 달라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바로 간다 우종훈입니다.